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루친 훈 캐스란입니다. 2020년 8월 30일 카라얀앞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사달 씨름의 도량제도, 아사달 씨름의 도량제도, 도량 이렇게 있죠. 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도량제도 이렇게 해놓고 문화혁명의 훈련소. 우리 한국 사람들 문화혁명 이런 말 들으면 깜짝 놀라지요. 그러지만은 말의 느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말을 선택한 겁니다. 문화혁명. 아사달 씨름대회 그 장사들의 훈련장인 도량을 한국인들의 문화혁명의 훈련소로 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문화혁명 정도의 그런 의미는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먼저 도량 운영의 원칙. 먼저 도량이 뭐냐 하면은 장사들이 소속된 체육센터, 야구로 말하면 구단, 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약간 무사도와 관계 있고 무술적인 거기 때문에 씨름이라는 게 도량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겁니다. 그럼 도량의 운영의 원칙 해가지고 개인의 발견과 자각, individualism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게 핵심입니다. 아사달 씨름대회의 도량의 운영 원칙을 개인의 발견과 자각에 두겠다. 이 아사달 씨름대회를 한국인 전체의 그 학교 제도를 통해서 확산시키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발견과 자각이라는 근본 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기제로 쓰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먼저 그럼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도량 운영의 원칙은 일단 무감독제입니다. 감독이 없습니다. 이게 특별한 감독이 없다는 거죠. 한국 씨름도 감독이 있고, 씨름단이 있으면 감독이 있고, 야구도 있고, 다 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씨름은 실제적으로 한 사람이 나가서 대진표에 따라서 한 사람씩 붙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감독제가 그렇게 필요할까? 감독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얘기를 풀어나갈까 합니다. 감독제는 없는데 단 상위 계급의 장사를 스승으로 삼는다. 상위 계급. 그러니까 그 도량 내에 요코주나도 있고 일본으로 말하면은 일본은 아사달 씨름대니까 최고등 탱그르칸, 게세르한, 그 다음에 따마리치 이런 좀 실력이 되는 장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선후배 관계 사이에. 그 하위 계급자는 상위 품계의 상급자를 스승으로 삼는다. 따라서 배우고 따르고 노하우를 배운다. 고려씨름협회는 아사달 씨름의 교본을 출판 도량에 배포한다. 예. 대한민국 전체 아사달 씨름과 관련된 그 씨름을 총괄하는 본부가 고려씨름협회겠죠. 기존에 이제 씨름인들이
주로 그걸 구성을 할 텐데, 이런 소양들을 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아사달 씨름의 교본, 아사달 씨름의 어떤 무사도적인 거, 그리고 씨름 기술, 그런 것들을 그 도서관에 가면 책들이 있듯이 그런 교본을 전부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출판해서 도량에 비치하고, 이게 도량 하나하나에는 도서관이 하나 있는 거죠. 씨름 도서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연습하고 실전을 치르고 그러면서 스스로 닦는다 이거예요. 스승 상급 장사에게도 조언을 받고 그러면서 그 기술을 터득해 가고 실제 실험해보고 스스로 그래 간다 이겁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경험의 충고에만 머문다. 이 중요한 말입니다. 경험의 충고에 머물고 전인격적 지배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제가 군대 생활도 해보고 조직 회사 생활도 해보고 이렇게 살아보면은 좀 공과 사가 불분명한 면이 많아요. 옛날 군대에 있을 때 보면은 이게 업무 외에 인격적으로 간섭을 많이 하고 타치를 많이 하고 지배를 많이 하죠. 뭐 양말 빨아달라, 라면 하나 끓여달라, 이런 거 전부 전인격적 지배를 하는 거죠. 또 군대 소령 대령 스타 별 그 사이에도 그 업무 외적으로 간섭하거나 그러니까 개인적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시간을 뺏고 이용해 먹고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게 하는 그 인정이라는 융통성과 인정이라는 명분으로 하급자들에 대한 인격적 권리를 쉽게 침해하는, 요즘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한국인들은 아직도 그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경험의 충고 외에 전인격적 지배는 엄격히 금한다. 법으로 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징계 조치가 들어가거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법적으로 금한. 한국인들 그래서 앞번 슬라이드에서 문화혁명적 성격이 있다 이런 겁니다. 이건 철저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연결선상에서 그 훈련과 기술, 그 터득은 개인의 발견과 자각을 근본으로 한다. 스스로부터 지도를 받고 훈련을 받긴 하지, 노하우를 전수받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발견과 자각을 근본으로 한다는 것을 개인적 수양을 통한 득도가 중심이 된다. 이것은 한국인의 현대화된 시민의식. 저는 이걸 모던 인디비주얼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걸 기초로서 개인주의적 인격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법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민법이랄지 이런 거 근대법의 기초가 개인적 존엄, 인격적 성인이 된 이후에 인격적 존엄에 기초한 개인이 그 단위가 되죠. 모든 법적 판단과 그 법적 행사, 가치의 판단 기본은 개인인 겁니다. 개인의 발견을 통해서 근대법이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즉 한국인의 현대화된 시민의식과 인격의 모범이요 준거의 규범이 된다. 이걸 기본 원칙으로 소양으로 교육을 받고 그 도량 활동을 한다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학교에도 이런 것들을 아사다 씨름을 가르치는 그런 커리큘럼을 고등학교 시간에 한해서 할 건데요. 저변 확대를 위해서. 거기에도 이 교육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왜 이런 건
한국인들이 아직 이런 것들을 넘어서지를 못한 측면이 아직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아사달 씨름의 그 고구려 씨름 부활을 통해서 역사의식과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는 목적도 있지만은 현대인으로서의 기본 소양, 개인의 발견과 자각, 요것을 동시에 여러 제껴가는 중요한 교육적 기제로 삼는다. 그래서 문화혁명적 기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량 내 연마와 민족 토론 연구를 통해 각자 스스로 득도한다. 각자 도량 이름으로 참여하나 그러나 개인 자격으로 출전한다. 응? 무슨 도량 출신 이렇게 소개도 되지만은 순수 개인인 것이다. 감독이 따라서 나서 지시 통제하거나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좀 이따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걸 보여주겠지만은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가를 나중에 그 동영상 슬라이드를 보면은 실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우리들의 자화상, 80년대 말, 그 과거, 봉건 시대부터 이어지는 한국인들의 자화상이 어떠 있는가를 그 실험 동영상 하나로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거기서 제가 중요한 각성이 일어나서 이런 내용들을 제작하고 아사달 씨름 대회의 그 도량 운영의 원칙을 정한 겁니다. 그리고 각자의 가정에서 출퇴근하며 훈련한다. 함께 일본 수무하고 이런 측면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일본은 가족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그 합숙훈련소 내에서의 계급성이 존재하고 심지어 빨래, 음식도 하급자가 만들어서 바치고 이런다고 그러는데 한국 아사달 씨름대의 도량은 일본의 배하고는 이런 측면에서는 전혀 다르게 운영한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자의 가정에서 출퇴근하며 훈련한다. 합숙은 그리고 도량 합숙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죠. 합숙은 임시적으로 가능하다 이 말. 그러나 기본적으로 출퇴근한다. 일본은 합숙의 경향이 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전인격적으로 지배하다시피 하고 그런 경향이 있다 이거죠. 좋은 문화 아닙니다 이건. 집단주의적 비인격적 문화죠. 개인을 존엄을 인정해주고 보호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노예적 문화라고 저는 봐요. 노예적 문화. 아사달 씨름대의 도량의 원칙은 주인정신과 개별성, 자아의 각성, 인격적 존엄을 근본으로 운영된다. 이겁니다. 훈련 시간 때는 각 도량의 사정과 내규에 따라 자율로 결정한다.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은 이 기본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기본은 출퇴근하며 훈련한다. 마지막으로 각 장사의 도량 과정, 훈련 과정, 돌을 닦는 과정, 득도 경험을 보고서로 꾸며 고려 씨름협회에 제출하여, 그러니까 아사달 씨름대회를 운영하는데 핵심적 행정센터가 고려 씨름협회인데 거기에 제출하여 국가의 정부의 서포트를 상당히 받겠죠. 이것은 책을 만들 수 있다. 협회는 책의 배포 및 수익을 보장하며 아사달 시 박물관에 선택적으로 보존 비치할 심사 절차를 밟는다. 양질의 좋은 것들을 책으로 만들어서 시중에 팔기도 하고 각 학교에 배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도량에는 각 도량들은 반드시 도량 도서관에 비치해서 다른 장사들이 훈련 과정에 그 경험을 잊고 참고서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한다. 고려 씨름협회가 할 일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것들은 아사달 씨름 박물관에도 보관한다. 이 아사달 시 박물관이죠. 시.
예전 유튜브에서 다 설명했습니다. 아사달 시박물관은 어디에 서느냐? 평양에 선다. 다른 데는 없어요. 평양에 있어요.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통일을 하고 고구려 정신을 강조하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분단된 상태에서 북한은 기본적으로 무신론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사고 방식의 유형들을 어떤 이 민족적 자각이라는 의식적으로, 물론 이북이 북한이 그 고대사 연구랄지 민족적 주체 역량 강화를 위한 역사 연구는 많이 했습니다. 남한의 사학계보다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주체 역량이 강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면서 동시에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아사달 시 박물관을 평양에 둔다.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계획입니다. 평양에 둔다. 딴 데다는 줄 수 없어요. 왜? 고구려 씨름을 부활한 게 아사달 씨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전에 조르첸으로부터 우리들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미래의 당면 과제이기 때문에 이 평양에 두는 것입니다. 아사달 시 박물관을 평양에 둔다. 예전에 신사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나중에 얘기하지만은 시카라스는 신을 상징화한 게 아닙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카라스는 신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도량의 운영의 원칙은 개인의 발견과 자각 얘기는 됐고요. 그래서 그런 정신이 바로 이 시카라스의 정신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정신은 관용과 포용, 예전에 다 설명했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중요하게 추가된 게 개인의 발견이죠. 그래서 도량에서 훈련 과정이 이 개인의 인격적 전험을 절대시한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스스로, 그러니까 불교랄지 기독교의 기독교,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의 개인의 소중함, 인디비주얼함으로부터 인격적 전험이 서구 사회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동양에서도 불교에서는 기본적 불교도 개인주의 종교인 겁니다. 내면적 자아의 자각이죠. 이런 것들을 사실은 동양 사회가 충분히 발전시키지 못했어요. 그 비슷한 것들이 노자 철학과 불교 철학이 다 있긴 한데, 서양의 근대성의 발견과 법적 체계까지 갈 정도로 고민하고 발전시키고 보이죠. 전제건축 치하 내에서 인본주의적 유교 원리가 집단 공동체주의, 대동사회 이런 사고 쪽으로는 발달했지만 집단주의, 사실은 그런데 인간에 있어서 그 이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개인이죠. 국가와 민족을 초월해서 어떤 집단, 가문, 문벌 그런 걸 모두 초월해서 중요한 게 순수 개인으로서의 자아의 독립성이 중요한데, 동양은 그것을 충분히 역사적으로 터득하거나 경험하지 못했다. 그런 사상적 맥락의 재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근대법의 발견과 개인의 발견, 인간의 존엄만큼 문화의식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한국 사회도 일본 사회도, 특히 중국 사회는 더 심하죠. 한국 사회는 근대와 근대국가, 대한민국 설립 이후에 이승만 이후 이 서양 근대법 체제를 통해서 근대화라는 과정에 이게 많이 성숙했지만은 여전히 열악한 상태에 있다. 이겁니다. 이거 다음에 그 다음에 공동체가 있는 거죠.
공동체주의라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은 이것에 충분히 무르익은 상태에서 공동체주의가 결합돼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여전히 한국 사회는, 더 나아가 동양 사회는 문제점이 많은 사회이다. 우리들 주변의 곳곳을 돌아보면은 그런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시카라스라는 이 시카라스죠. 시카라스 정신의 기초가 관용과 포용 그리고 개인의 발견이다. 그 개인의 발견을 아사달 씨름대의 도량을 통해서 훈련 과정과 그 득도 과정을 개인의 발견적 측면에서 갈고 닦는 연마우장으로 승화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이제 도량 제도니까 일본 스무가 고구려 씨름이라는 것을 제가 항상 전제하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기 앞서 먼저 동영상을 보면서 優勝争いの先頭に浮上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동영상을 보죠. やはりこの第一人者が敗れたことによってがぜん興味を引くような。 자, 여기서 보면은 예전 바로 앞전 유튜브에서는 이 앞전 유튜브에서는 이 계급에 대해서 이 계급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오늘의 주제는 뭐냐? 도량 제도니까 도량 이름에 대한 거예요. 여기 이게 도량이 다카스나. 요거는 계급이고, 여기 다카스나 니시가타의 아사쇼류의 도량은 일본말로 베야는 다카스나 베야. 여기는 이세계 하마 베야 소속이에요. 베야 소속. 운동하는 거 이제 구락부 그룹이다 이거예요. 거기서 이제 훈련 받고 이렇게 출전하는 거죠. 이 출신 몽골 출신 요코주나 오제키. 그래서 니시가타 히가시가타 서군 동군. 우리는 곰군 혹은 그런다 했죠. 바로 이 도량 제도가 이 아사달 씨름에서도 존재하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번 앞서 멘트에서 이제 장사 소개 멘트 중에 그게 어디에 해당하느냐? 여기죠. 여기 헐순골 도량, 헐순골, 사라벌 도량, 우리식이죠. 사라벌, 신라의 도읍이었던 사라벌을 따와가지고 도량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기는 몽골 흡수골, 몽골과 관계, 흡수골이라는 거 있는데, 고구려 최초의 도읍이 헐순골이 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런 걸 따온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렇게 장사 소개 아나운서 멘트에 이렇게 도량이 소개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도량 이름은 어떻게 정하느냐? 이게 이제 한국인들의 역사 무대에 고대에 있었던 나라들의 부족 국가들의 이름이죠. 음루도 있고 여기 보면 숙신도 있을 텐데 부여 여기는 제외죠. 예맥, 옥조, 초선, 예정 여기는 안 나오는데 서라벌 뭐 이게 여기 탐나 여기는 이제 사비 여기는 공주, 고마나루 이렇게 있겠죠. 옛날에 고대의 지명들을 고대적 낭만주의적 차원에서 가져다가 그 다음에 한국의 고대의 역사 영역이었으니까 특히 만주 지역의 이름들 부여 이건 들어갈 부여 브리아트 부여로부터 고구려가 나오게 한국의 중요한 고대 국가의 맥을 형성했기 때문에 부여 음류 자 그래서 예를 보면은 이게 전부는 아닌데 될 만한 것들을 전부 추려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홀순골무리 이렇게 소개되는 홀순골 도량. 이건 몽골에 있죠. 몽골. 근데 브리아트 그 부여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이 브리아트 공화국 현재 러시아 연방 내 몽골 동북부에 위치한 공화국이죠. 부여들의 원래 발음이라고 받는다. 이게 부리아트를 음차한 게 부려다 이거죠. 트는 한국어의 복수 들에서 리을이 탈락하여 트라이브 즉 부족의 의미로서 의미 고정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리아트가 뭐 부리족이죠. 부여족. 그 지명이 브리아트 공화국이라는 러시아 연방 내에 지금도 부여라는 이름이 살아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부여시라고 그 만주에 가면 현재도 존재하긴 하지만 이게 전부 옛날에 부여 세력들이 있던 거니까 여기로부터 이제 남방으로 이동하면서 한국의 고대 국가가 본격적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브리아트 도량 이것도 쓸 겁니다. 숙신도량, 음루도량 여진족과 관계 있다고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한국 역사의 영역 내로 수용할 만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옥조도량, 옥조는 여기죠. 옥조. 그 다음에 위례벌도량, 위례성, 여기. 지금의 서울, 위례벌무리, 도량. 그 다음에 미추홀도량, 미추홀은 여기 인천, 미즈홀이죠, 미즈홀. 일본어는 물, 미즈, 같은 말입니다. 물을 일본식의 문자 체계 내에서 고대에 그대에 살아있는 거예요. 홀, 이거는 전형적인 고구려 부여계통의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 정착하게 되면 재단을 쌓을 때 그 지역을 홀을 붙였어요. 홀. 여기 뭐 홀승홀, 홀이 홀, 미추홀. 고구려 부여계통의 언어와 관계 있습니다. 홀은. 포천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지금도 있어요. 그런 지명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라벌도량, 무리도량. 무리는 이제 무리를 썼는데 도량이라는 얘기. 무리도량이 있는데 무리를 뺐어요. 서라벌. 경주죠. 경주. 그 다음에 사비뻘무리. 사비는 당연히 부여. 지금 남쪽 부여. 고만나루, 웅진, 공주. 고만나루는 부여에 감이 있습니다. 금강에. 고만나루 도량. 이렇게 합니다. 탐나도량. 제주도도 등 만주와 한반도의 정서를 담은 지명의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선택하여 도량명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도량명은 고대의 낭만주의를 살려서 그 지명들을 전부 따 모아서 도량 이름을 붙인다. 그리고 아나운서의 소개에도 이 도량이 소개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기타도 뭐냐. 씨름 장사의 이름은 별명만 사용한다. 별명만 사용한다. 잠깐만요. 한국 요즘 민속 씨름은 실제 이름을 쓰지요. 근데 이 오락이면서 게임이고 사람도 친한 사이에는 별명을 불러두잖아요. 응? 별명. 미키. 외국 사람, 영어 쓰는 사람도 그래요. 복잡한 원래 이름을 쓰는 게 아니고 단순화된 그러면서 어떤 낭만주의와 유쾌함을 불러일으킬 만한 특히 애인 간에도 애칭을 쓰죠. 그것처럼 아사달 씨름에서는 장사의 이름으로는 을지문덕 역사 속의 인물들이죠. 온달 장사 이름. 뭐 박춘호, 강호동, 이만기 이런 그 호적상의 이름을 쓰지 않는다. 주민등록상 이름을 쓰지 않고 별명을 각자 따로 만들어서 쓴다 이 말이에요. 늑대와의 춤을 이런 옛날에 영화가 있었어요. 90년대인가? 거기 보면 이게 인디안 사람 이름입니다. 고대에는 이런 식으로 원시인들은 이름을 짓기도 했나 봐요. 처음에는 영화 제목만 봤을 때는 뭔지를 몰랐는데
영화를 보다 깜짝 놀랐죠. 늑대와의 춤을 그 주인공이 야생 늑대하고 춤을 자유롭게 경계심 없이 지내는데 그 늑대와의 춤을이라고 그래서 이름을 붙여 주었죠. 이런 이름도 쓸 수 있죠. 용골대. 좀 허풍스럽고 이게 무사들의 이름이니까 허풍스럽고 좀 담대하고 뭐 그런 느낌의 이름들 그런 거. 등등 유쾌하고 즐기며 호기스러운 것들이 좋을 것이다. 장사 각자 자율로 별명을 지어서 자기를 출전 장사들은 별명을 쓴다. 자기의 주민등록상의 이름을 쓰지 않는다. 그걸 약속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얘기는 이제 기본적인 이름은 얘기는 다 끝났고요. 앞전 얘기했듯이 그 80년대 말 90년대 초만 해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못 살고 열악하고 왜냐면 70년대 배고픔 이후에 80년대를 거쳐온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충분히 발전하지 못하고 정비가 덜 된 상태인 면도 있었지만은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오늘날에 비해서 좀 뭐랄까 거칠다고 그럴까? 좀 그랬죠. 거칠었죠. 그런 분위기에서 그 당시 뭐 씨름이 느닷없이 씨름협회에서 해가지고 씨름이 엄청 인기를 끌었죠. 80년대 중반 이후에 엄청났습니다 인기가. 근데 그 빅매치 89년이었던가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이만기와 강호동의 천하장사 빅매치입니다. 거기에서 벌어진 화면의 장면인데요. 이걸 왜 보여주느냐? 이게 과거의 한국인들의 자화상입니다. 이게. 사회적 전체적인 분위기와 그 다음에 인상들, 사람에 대한 신뢰감의 정도, 불신이 만연했던 그런 사회였죠. 원래 나라가 못 살면 불신이 만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가난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 때까지만 해도 오늘날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한국이 가난했고 힘들고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자꾸 이제 못 사는 나라들의 이념들을 갖다가 그 생각을 무장하고 현실을 타개하려고 노력하면서 그 당시 운동권도 뭐 종속 이론이래. 해방신학이 남미가 미국한테 당한 그런 서름들을 동일시하면서 그래서 그걸 돌파할까? 거기다가 아직 민주화가 충분히 덜 된 상태에서 이때는 이제 그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데 아직도 군부의 입김이 남아있고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아주 미개한 시대였죠. 그러나 여전히 오늘날에 봐도 이런 요소들이 한국인들에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고 좀 우리가 자성하고 좀 자아 비판을 하자. 그리고 아사달 씨름 대회를 새로운 각도에서 추진해가지고 문화혁명, 문명 개벽을 좀 해야겠다. 예전에 그 수모 하는 경기를 많이 보여줬으니까 뭐 다른 유튜브에서도 한번 이걸 길게 보여준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장면은 아주 핵심적인 그 아수라장 같은 어거지 전라도 말로 꺽지기슴 그리고 교활함 얄팍함 그냥 별로 안 좋은 것들이 다 보여요 여기. 당당한 무사도라기보다는 보고 있으면은 천민적 어떤 우스갯거리 이런 것들이 보인다 이거죠. 귀족적 단정함과 무사도적 비장함과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다 보여요. 자 지금부터 얘기 다 끝났고요. 동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면은 강호동의 새 시대가 열릴 것인지. 네. 자, 첫 판을 이만기 선수가 이겼습니다. 이 이만기 장사는 10번 천하장사를 한 다음에 앞으로 300승을 하고 그만두겠다는 결의를 보였습니다만 이제 겨우 270전 아직 승을 못했습니다.
상당히 그 신경전을 네. 펼친다고 그럴까요? 80년대 마지막 결승전다운 경기를 두 선수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이 김학령 감독과 황 감독 모두 그 감독들도 지금 상당히 지금 역시 결승전이기 때문에 신경전을 벌리고 있네요. 이 감독들끼리도 지금 그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결승전 경기에 이 감독께서 조금 모두 흥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제를 해주시고 이 실험 경기장은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경기장에서는 경기 이외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앞으로 실험장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실험을 좋아해서도 오셨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입니다. 모든 우리의 전통을 보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질서 정연한 가운데 경기가 진행되는 실험장으로 앞으로 절대 이루어져야 합니다. 들어봐라. 야, 들어봐. 왕기야. 들어봐. 들어봐. 아무도. 앞으로 경기장에서는 경기장 위에서는 어디까지나 최선을 다해서 승부를 결정하는 선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판정은 어디까지나 정말로 공정한 판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임원과 선수는 질서와 규칙을 지키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경기장, 질서 있는 경기장으로 우리는 다듬어 나가야 합니다. 앉아봐. 울산 KBS 홀의 관중들 2천여 시선이 지금 한 곳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가끔 외부에서 들어온 경기장에서는 그 감독이나 선수 혹은 이런 분들이 따르는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실험장에서만은 이런 문제는 절대 앞으로 허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놓쳐봐라. 자, 놓쳐봐. 자, 왼발 세워. 왼발 세워. 왼발 세우고. 일어서. 자, 둘째 판입니다. 일어서. 자자. 자, 자. 자, 잡아. 자, 잡아. 시작. 잡치기! 강호동의 잡치기!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저걸 우리들의 과거의 자화상, 한국인의 자화상.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요. 우리는 왜 저랬을까? 일본 승모를 보다가 이걸 보면은 하수구 맨홀구멍에 숨고 싶지 않습니까? 응? 이게 한국인들의 과거의 자화상입니다. 이걸 오늘날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은 이걸 청산해야 돼요. 여기 보면 감독도 싸우고 이런 거 보면서 제가 아사달 씨름대회 관련한 이런 거 제가 생각해 보니까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정리하게 된 겁니다. 앞전 바로 앞에 시작 부분에서 보여준 그 슬라이드인데요. 도량의 운영 원칙, 개인의 발견과 자각, 이걸 한국인들은 한 번 더 도상시켜야겠다.
90년대 이후에 이 개인의 발견과 자각이 문화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봐요. 그 당시 그 뭐 영화랄지 문화계가 그런 바람이 불었어요. 민주화 되는 가는 이후에. 그래서 요즘 많이 바뀐 면은 있는데, 그래서 아까 뭐 감독도 싸우는 거 봤죠. 그런 거 보면서 이 무감독제가 필요하다. 감독이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씨름에서. 대신 상위 계급의 장사를 아사달 씨름에서는 도량의 장사를 스승으로 삼는다. 단 그 스승은 전인격적 지배를 잠깐만요. 상위 계급의 장사를 스승으로 삼고, 응? 그리고 그 스승은 경험의 충고에만 머물고 전인격적 지배를 해서는 안 된다. 저런 문제점들이 방금 전에 1986년 강호동 이만기의 씨름 대결 과정에 모든 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점들이. 개인의 발견과 자각을 근본으로 개인적 수양을 통한 득도가 중심이 된다. 한국인의 현대화된 시민의식과 인격의 모범의 중거 규범으로 삼는다. 그런 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던 시대였죠. 저 시대가. 하여튼 각자 스스로 득도한다. 노예적으로 감독에게 의존하고, 그리고 그 감독에게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지배받고, 그런 행태를 문화적으로 띄어서는 안 된다. 이런 씨름뿐만 아니고 회사 생활, 조직 생활, 국가 공직 생활, 군대, 공과 사가 분명하고 절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절도가 없어요. 저 씨름 운영하는 거 보면 절도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응? 심판, 선수, 감독, 한마디로 개차만 아닙니까? 저 정도면? 절도가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공과 사를 보다 분명히 하고 절도 있는 타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아를 함부로 침범하지 않는 그런 문화의식을 지금보다도 더 고도화시켜야 된다. 그래야만 요즘도 대학 입학 때 MT인가 그런 데 가고, 또 고등학생들 보면 선배가 후배 다루어서 집단으로 구타하고, 특히 체육계 이런 건 전부 야만적인 그런 행태들인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 전인격적 지배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게 개인의 발견과 자각이라는 것에 대한 인간 존엄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각성이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그런 문제점들은 전부 그런 데서 나타나는 거죠. 개인의 존엄과 프라이버시한 침해라는 것에 대한 그 준엄함의 그 가치적 기준이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게 없이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되겠습니까? 거친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적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는 게 동양 문화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불상사, 그런 추한 모습들 요즘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선배가 후배 다루는 거, 그런 거 다 전부. 응? 집단으로 모여서 몇 개 나와서 대가리 박아, 주먹을 가슴 쳐. 요즘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참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의 큰 환골탈태가 필요하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국가가 한다고 그러면은 노예처럼 아무 비판 정신 없이 말을 들어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시민의식이 많이 깨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이거죠. 그래서 합숙을 일반적으로 공식적으로 못하게 하려고 임시적으로 가능하다고만 해놓은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합숙을 하기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군대 생활하면은 요즘은 한 1년 6개월 하는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30개월을 합숙을 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죠. 응? 계급적 횡포, 계급적 깡패,
천행, 어떤 비겁함, 모멸 이런 것들이 다 발생하면서 어떤 사람은 인격이 군대 갔다 오면 파탄이 나갖고 나오는 경우도 있죠. 여전히 그런 게 남아있을 거예요. 군대에는. 여튼 오늘 얘기는 거의 마무리에 가는데요. 결론은 도량을 통해서 개인의 발견과 자각이라는 각성의 교육의 장으로 고등학교 이후 3년간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아사달 씨름 대회를 통해서 한국인들에게 지속적으로 간접적으로 각성시킨다 얘기입니다. 여기가 옆으로 좀 세면도 있긴 하지만 오늘의 확실한 주제는 이 내용인 것입니다. 도량제도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명칭은 전부 고대 한국인들의 고대 국가 시대의 지역 명칭들, 고대적 낭만주의가 배어있는 명칭들을 사용해서 도량 명칭을 정하고 도량제도를 운영하며 도량의 운영 원칙은 개인의 발견과 자각의 근본적, 제도적 취지를 둔다. 이상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딱딱하고 철학적인 구석이 있는 내용이 섞여서 재미는 없을 수 있겠지만은 단순히 뭐 스포츠 행사를 넘어서서 어떤 사회 정치적, 문화적 목적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얘기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조르친 훈 게세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